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띵동 입시 같은 경우에는 교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고등 교사하고는 다르게 초등교사는 꼭 교대를 진학해야지만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교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교대가 몇 개 없습니다. 네, 10개 교대와 3개의 초등교육과 이렇게 이제 총 13곳이 초등교육과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교대들의 입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교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람을 뽑는 것도 이제 학생을 뽑는 것도 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죠. 예,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팀장님께서 교대 수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건 이제 교대 같은 경우가 일반 대학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은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수시의 선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렇죠. 정시에 비해 70, 높은 80, 편인데 예. 물론 이제 수시가 높아요. 교대도 약간 높기는 한데 일반 대학하고는 조금 다르죠. 대략적으로 뭐 60대 40, 그러니까 6대 4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시가 높기는 하나 일반 대학만큼 많지는 않다. 뭐 이렇게 좀 얘기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선발 인원 측면에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대 수시 같은 경우는 뭐 잘 알겠지만 뭐가 많죠? 교과 전형 뭐 학종 뭐 이런 아무래도 따로 학종이 그렇죠? 교대 같은 절대적이죠. 경우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또 일반 대학하고는 다른 건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은 본다. 아무래도 교사를 뽑는 교대다 전형이다 보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기는 하나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하고요. 근데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 경우에도 뭐 면접은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대 같은 경우가 각 지역마다 있죠. 네,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교대랑 경인교대 뭐 이런 뭐 일반 그런 대학이나 아니면 이화여대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뭐가 많다고요? 그죠? 지역인재 전형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예를 들어서 뭐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보다 지역인재 전형,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 아마 참스승인재일 텐데 그 참스승인재보다 지역인재 전형이 선발 인원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역권에 있는 학생들, 그 교대를 쓸 수 있는 지역권의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이 하나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북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가 살짝 나왔었는데요. 수시 비율이 굉장히 좀 일반 대학에 비해서는 좀 낮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사실 약간 비껴가는 질문이긴 한데 이게 정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정시 비율이 거의 50%가 된다라는 건데. 아니요, 40%예요. 40%. 근데 수시 2월 인원 45%. 그러니까 45%. 근데 막 수시 2월 인원까지 막 고려한다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정시가 굉장히 좀 많이 뽑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인원만 보면. 인원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원은 거의 뭐 되게 좀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사범대도 마찬가지지만 교대, 사범대 또는 뭐 의대일 수도 있고 이런 학과들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여기서 특수목적학과라고 얘기하고 교대도 이제 특수목적대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허수 지원이 적지요. 허수 지원이 적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시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뭐 유리해질 수도 있어. 다른 대학에 비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준비한 학생들이 딱 그 교대에만 쓰기 때문에 어차피 실제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좀 교대 정시 경쟁률이 좀 되게 낮았죠. 네. 정말 많이 낮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올해도 그럴 거다라고. 물론 요즘 뭐 학력 인구가 좀 감소해서 조금 뭐 임용하는데 좀 어려움 때문에 아마 좀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시 인원도 좀 일반 대학에 비해서 많고 경쟁률도 점점 떨어지니까 정시 정말 유리한 거야라고 단정지어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역시 교대를 지원하면 수시도 정시도 둘 다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이 질문 때문에 교대 특집을 좀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수시 지원을 좀 앞두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신이 1등급이 아니야.
근데 교대는 준비를 했고 교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2등급 초반의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러한 내신 때문에 좀 지원 여부를 많이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경인교대가 입시 결과를 발표한 걸 봤는데 무려 합격자의 97%가 1등급대 성적대로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사실 올해만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렇죠. 경인교대가 작년에도 그랬고 네네. 그래서 이런 입시 결과를 보면서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실제 지원에 있어서도 이 내신 등급 때문에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좀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까요? 사실은 그게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맞기는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뭐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원하는 애들이 한정됐죠.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 한번 지원해볼까? 이런 친구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허수가 거의 없는 허수가 거죠, 없죠. 수시에도. 네, 그러다 보면은 높기는 해요. 실제적으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다고는 했으나 지금 교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긴 하나 특히나 교대에서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또는 뭐 성실히 했는지 비교과 교육 연계 활동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죠? 그죠? 성적이에요. 성적. 네. 내신 성적일 거라고요.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종으로 뽑으면은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교대도 마찬가지죠. 좀 낮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일반 대학하고는 또 약간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특수 목적 대학교니까요. 실제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정말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서도 지금 뭐 경영교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높은 편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단 하나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어차피 일반 대학보다는 높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거대로 뭐 1등급대가 아니면 선발하는 거는 당연히 1등급대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합격을 하겠죠. 학종도요. 하지만 뭐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등급 초반도 합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경인교대도 사실 97%가 1등급대가 뭐 지원했다 합격자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3%는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지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제 교과보다는 내 교육 연계 활동들 비교과 활동이 정말로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2등급 초반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솔직히 얘기하면은 조금 어렵죠. 합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대략적으로 1등급 되어야 된다. 2등급 안쪽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준비를 좀 해주시고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 남았으니까요. 우선 내가 부족한 성적은 이번 3학년 때 성적으로 최대한 만회한다. 이런 그렇죠. 마음가짐으로 좀 이번 시험을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또 상담을 하다 보면서 느낀 거지만 아무래도 교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또래 상담하고, 맞죠. 네, 맞죠. 뭐 멘토링하고, 뭐 교육봉사하고 다 여기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교내 활동 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대학은 선별을 하잖아요. 과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픽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좀 이렇게 선발을. 그러니까 계속 어차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마찬가지로 또 허수가 없는 지원 여부 판단할 때 허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거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동일한 활동을 했을 거예요. 가장 많이 한 게 뭘까요? 그죠? 방과 후 멘토도 했을 거고 또 하나는 방과 후 뭐 교육봉사라든가 당연히 이런 건 했으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봉사들을 했을 게 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게 뭐 교학상장 뭐 이런 뭐 교육 동아리를 했을 게 뻔한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준비한 게 거의 엇비슷하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고3이 돼서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한 학기 남았는데 내가 저들과 뭔가 차별화되게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학기 동안에 차별화되게 준비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내신 준비하기만으로도 바쁠 텐데.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 마지막 학기 이 내용이 어찌 보면은 그 교대에서 중요하다는 면접하고도 아마 연결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거는 그거죠. 내가
쟤들보다는 교사에 대한 꿈을 오랫동안 꿔왔고 그래서 내가 교직관이라든가 교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투철하고 남들과는 달라. 나의 교직관은 조금 저들과는 좀 달라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아마 좀 드러내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1학기 동안 3학년 1학기 동안에 뭐 남들과 다른 뭐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3학년 1학기 때 좀 준비할 수 있는 건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항목들을 좀 정리를 한 후에 그걸 통해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의 교직관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이 학생부 안엔 들어 있을 거고 그걸 또 자소서에 또 녹여내야 되고 그걸 면접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중에서는 뭐 교육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한 친구들은 그럼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면 특히 교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도 좀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첨언하면은 되게 준비한 친구와 준비 안 한 친구들이 되게 달라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자소서에도 녹여나고 면접에도 녹여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또 슬프게도 저는 교대는 아니지만 사범대를 나와서 교대나 사범대 같은 경우는 항상 면접 같은 경우가 일반 면접 플러스 뭐가 있죠? 조직 적인성 면접이라는 걸 봐요. 근데 그게 되게 상황 면접 같은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교직관도 보겠지만 상황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니네 반에 어떤 학생이 하나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가 이제 그 담당 교사라고 한다면 담임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니? 무조건 혼낸다고 될 문제도 아니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상황 면접 같죠? 꼭 뭐 의대 MMI 면접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교직관이라든가 교사관이라든가 교육관은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고 외울 정도로 다다다 나올 정도로 외울 정도로 또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거. 사실 이제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면서 답은 없는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좀 답변을 하기 그럼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꼭 시험 끝나고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남학생들을 위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성비 제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성비 불균형을 좀 막고자 교대가 특정 성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 좀 제한을 두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교대가 그런 건 아니었고 근데 약간 거의 한 8, 90%는 성비 제한을 좀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게 가장 그 균형을 좀 낮게 좀 적용을 한 대가 광주교대랑 부산교대였어요. 네. 특정 그러니까 성별이 60% 넘지 않게끔. 또는 60, 부산은 65% 네, 부산 정도가 65%.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다 있었어요. 제가 좀 오래돼 보이잖아요. 제가 좀 오래 했네요. 입시를. 예전에는 모든 교대들이 다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몇몇 대학이 이제 이것도 어떤 의미로는 좀 역차별? 여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다라 그래서 조금 없애는 추세이긴 하나 그래도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교대가 있네요. 네. 일단 7개 교대는 아직까지도 10개 교대에서 7개 교대면 뭐 70%니까 네. 거의 다니까요. 이 교대에서는 제주대는 네, 그럼 11개에서 13개 중에서 뭐 절반 그렇다라고 이상? 한다면은 거의 뭐 70% 이상이네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되게 중요는 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광주나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60 또는 65% 정도 한 성이 다른 성을 넘으면 안 되는 거고 가장 높은 대학이 어딘가요? 진주교대네요. 그죠? 네. 진주교대는 80%네요. 그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략일 수는 있어요. 솔직히 전략일 수는 있어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 어디 써야 돼요? 무조건 광주를 네, 광주라고. 부산 쓰는 게 유리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리할 수는 있죠. 왜 10명 중에 어쨌든 여학생들이 많이 쓸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교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주를 썼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게 조금 그래요. 솔직히 이게 여학생들이 성적이 좋을 거다라는 전제 하에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특히나 이제 그렇죠. 근데 입시 결과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수시에서는 아마 수시에서 특히나 뭐 학종이라든가 교과에서 준비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조금 성적이나 이 준비 정도가 그렇죠. 좋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교대라고 한다면 남학생들보다는 아마 여학생들이 조금 더 선호를 하다 보니 아마도 여학생들 성적 좋은 여학생들이 많이 쓸 거야.
이 전제하에 저희가 이 얘기를 네. 하는데 이런 전제는 싫기는 하지만 그게 일정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전략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으나 남학생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요. 광주랑 부산 쓰는 게 조금 유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네요. 확실히 뭐 성비 제한이 없는 대학보다는 있는 대학이 조금 더 유리할 거고 그렇죠. 그 비율이 좀 낮을수록 남학생들이 이제 유리할 것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80%잖아요. 네. 남학생은 그러니까 여학생들의 선호가 높다라는 가정하에서 한 20% 정도는 남학생을 뽑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비율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원하기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좀 지금 계속 얘기했던 얘기들 같기는 한데 불리하죠. 사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딱 그냥 보면은 뭐 여기 대답은 없는데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아시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예를 들어 100명 뽑으면은 어떤 의미로는 20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합격하려면 여학생들은 80명 안에 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봐도 아마 조금 불리하다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일부 교대 같은 경우는 아마 성적을 따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입결을 보여줄 때 통으로 안 보여주고 남학생, 여학생 따로 보여주는 교대도 있어요. 그래서 봐라, 여학생은 이 정도인데 남학생은 이 정도야 라고 해서 막 보여주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쓴다라고 한다면 또는 진주교대를 쓴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전년도에 뭐 몇 등급 또는 걔네 환산 점수로 진주교대 환산 점수를 몇 점이 뭐 붙었다를 보기보다는 만약에 남녀가 좀 나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교대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나눠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이 더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대는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때 또 하겠습니다. 팀장님 초청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손 드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수고하셨습니다.